오늘은 오래간만에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경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간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8월 11일자 주간지인데요. 제목을 미친 물가라고 이렇게 선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물가가 뭔가 폭등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옆에 보면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 초에 1.3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내년에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해가지고 전년 대비 5.1%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죠. 그죠? 집이라든가 아파트, 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 물가를 이렇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주택이나 부동산 이런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지고 또 거꾸로 생필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 생활비가 비싸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월급이 삭감되는 그런 나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중적 착취를 당하는 그런 그 불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김소연이라는 부장은 지난 30년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신경제라 해가지고 고성장 저물가 시대에 이런 그 황금기를 거쳐왔다. 그죠?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에서 계속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제조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성장은 잘 되면서도 물가는 싸게 유지를 해왔다. 그런데 향후 30년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또 후진국도 인건비가 좀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출산율은 저하되고 그래서 이제 성장도 안 되고 물가도 비싸지는 이런 그 반대의 국면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피치라는 분은 잠재 성장률의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YTN 뉴스인데요. 우리나라가 198개, 전 세계 198개 국가에서 출산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완전 꼴찌라고 합니다. 완전 꼴찌. 이렇게 되면은 그 경제의 역동성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되죠. 그죠? 또 한편을 보면은 자판기 천국이 된 일본의 교훈이란데요. 이 무인 점포라든가 이 자판기로 모든 것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결국은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무인 점포라든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자판기로 뭘 파냐 하면 음료수, 담배 이런 거는 많이 본 거고요. 뭐 튀김이나 햄버거, 과일, 아이스크림, 스시, 온갖 먹을거리에다가 또 종이 접기, 우산, 심지어 속옷, 팬티, 러닝까지 자판기로 판다. 이렇게 되면은 저소득층들의 이제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구직 단연자가 5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2030 세대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58만 명은 우리나라가 이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육해 공군을 다 합친 숫자가 60만 명인데 그 숫자하고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이 청년들이 취직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M4 세대가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또 직장이 없어 용돈도 없으니까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연애를 할 수도 없고 결혼을 못 하니까 출산을 포기하고 또 집값이 비싸니까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청년층이 망가지고 그 나라가 상당히 역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설문조사에 보면은 대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사기업 1위는 카카오, 공기업 1위는 인국공, 인국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약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20대 때 김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 생활은 그 흐름한 막사에서 전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김포공항에 이렇게 구경을 왔는데 그 화려한 공항에 그런 그 멋진 차림을 한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거기에 취직을 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이 주광국장이라는 분은요,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을 썼는데 산업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기업 정서를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 우리나라의 이제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높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기업을 혼냈다고 자랑하는 인물을 4년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중용을 하는 그런 나라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너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이런 규제법들이 문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례를 보면은 영국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기관을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그 산업혁명을 선도한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당연히 그 전기기관의 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을 이용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로 넘어가고 영국의 차는 별로 이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이 1865년 이때 만들어진 붉은 깃발법의 원인이다. 이 붉은 깃발법이 무엇이냐면 자동차가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속도가 잘 나오니까 이거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가마꾼들이 이 높은 분들, 뭐 정치인이나 고관 대작들을 로비해 가지고 자동차가 3.2km 이하로만 달릴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되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기술혁명에 의해서 그런 그 장점을 보여줘야 할 자동차가 마차보다도 더 느리게 되고 아무런 경쟁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결국은 주도권이 독일, 프랑스,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다. 정치규와 규제가 산업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드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 드론이나 LG 드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뭐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드론도 전부 중국산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실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를 겪게 된다. 아까 말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폭등하고 아파트도 폭등하고
다 폭등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꽝이고, 반대로 밑바닥에 이런 석유나 전기세, 뭐 공과금이라든가 식비, 뭐 이런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섭다는 건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걱정이 덜 한데,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울에 가면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